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뭔데요? 묻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보통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식입니다. 4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한다는 건 이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 식이 중요합니다.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의 3승이죠. 이 지수가 1 작아집니다. 그럼 x의 몇 승이 돼요? 2승. 그럼 얘는 없어집니까? 아니요.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은 얼마? 12. 그럼 이것도 여기 지수가 1이 있는 겁니다. 1이 작아진다는 것은 x의 0승인데 여러분 x의 0승 같은 거는 1입니다. 모든 숫자의 0승은 1입니다. 모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1이 나가서 곱해져봤자 얼마가 돼요? 2. 그래서 2. 자, 여기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식을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라고 하고, 미분했다는 표시로 이게 y죠? y를 미분했다는 게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통 이쪽을 y로도 표현하지만 fx로도 표현하죠. fx를 미분했다는 표시는 fx 그대로 쓰는데 여기 f 쪽에 프라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 미분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1번에 2번을 보면은 1번을 보면은 fx가 x에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 해보세요.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죠. 요거는 간단한데 이거는 미분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왜 그런지 무시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볼게요. 이번에 보면은 fx가 2x 플러스 5 그리고 3x 마이너스 1 요겁니다. 자, 요거는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어요. 위쪽하고 아래쪽 상황을 잘 판단해 보세요. 위쪽은 항별로 다 정리가 돼 있죠. 전개가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만일 이 방법을 쓰려면은 AC 전개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하면 되긴 되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지금부터 이제 미분법 두 가지 상황을 배워주셔야 됩니다. 식과 식이 곱해져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죠. 왼쪽 한번 미분 오른쪽 한번 미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을 왼쪽만 미분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2 나오고 오른쪽은 그대로 냅둬 3x 빼기 1 해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끊깁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왼쪽은 냅두고 오른쪽만 미분해. 오른쪽을 미분하면 얼마? 3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5는 냅두고 오른쪽 미분한 3. 그래서 왼쪽 미분 오른쪽 한번 미분하면은 얘가 f 프라임 x가 나온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개념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답을 예쁘게 써놓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고 요까지만 쓰고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 공부하려면 중간에 풀이 있죠. 중간 풀이에 요까지 맞는지만 알면 됩니다. 요까지 맞는지만 알면 된다. 실제로 이걸 전개하고 정리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까지 하면 미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 약간 복잡한 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fx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선생님 3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 개가 곱해져도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미분, 요거 한번 미분, 요거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미분할 때는 이거 두 개를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래서 보시면은 f 프라임 x 잘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2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건드리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야. 한번 더하기로 끊어주고 가운데 놈을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얼마? 1이니까 2x 플러스 1, 1은 뭐 곱해봤자 1이고 그리고 x 플러스 3.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하나 얘까지 미분하면 됩니다. 얘 미분하면 1이네. 나머지 두 개만 옮겨 쓰면 되겠네. 그래서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미분의 사실은 처음 그냥 전개된 것들을 미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금방 배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식들이 곱해져 있을 때는 각각 한 번씩 미분하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거는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y 이퀄 4 x의 제곱 플러스 3의 2승.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식의 겉모양을 잘 보세요. 물론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니까 너무 쉽나? 사성해 볼게요. 전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럴 때입니다. 식을 미분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깥쪽부터 미분한다는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의 겉모양을 봐. 가로에 4승이고 곱하기 4이지.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배웠어요. x에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x제곱 되겠지. 이 원리가 똑같게 쓰이는데 y에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이 내려가고 y에 제곱되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미분은 3승을 미분하는 거지 x나 y를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승을 먼저 미분해. 4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면서 곱해져서 16. 그리고 4승이 얼마로 변한다? 3승으로 변하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은 4승을 미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안쪽이 x가 아니고 식이었지, 그치? 이럴 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4승을 미분한 다음에 이 새끼를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얼마? 2x를 곱해주면은 이놈이 완결된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상자를 깐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자를 깐다. 상자 안에 까봤더니 호도가 있다. 호도가 있으면 호도를 또 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y 이퀄 2 3x 플러스 7의 8승 이렇게 할 때 제일 바깥쪽에 누가 있다? 8승 있지? 8승을 미분하면은 16 곱하기 몇 승이 될 거다? 7승. 그러면 상자를 깠기 때문에 8승이라는 상자만 건드렸지 안쪽은 안 변했죠? 마음에 안 들어. 아직 x에 대한 미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한 거 얼마? 3을 한 번 더 곱해준다. 이게 미분의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먼저 하는 법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제 안 푼 것들 쭉 풀어보세요. 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분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많은 책에는 식이 정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혹 되지 마세요. 미분까지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정리는 못해도 돼요. 왜 그러냐? 자, 요걸 잘 보세요. 단어를 좀 해봅시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fx 이렇게 하면 식이죠. 보통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함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함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룰 때는 그냥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 때는. 식인데 원래 있던 식이죠? 식인데 이 식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니까 보통 원함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미분했죠? 미분에서 나온 f'x 이걸 얘를 가지고 미분하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식은 식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서 누구누구를 미분하여라는 말하고 누구누구의 도함수를 구하여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미분하라는 소리네. 그럼 답이 뭐가 나올 거야? 어떤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f' 겉모양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 이런 숫자를 넣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이게 뜻이 뭐냐면은 본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식을 이렇게 그래프 여러분 싫어하지만 그래프라는 게 있다는 건 알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은 x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1인 것도 있고 x가 3인 것도 있고 x가 2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있을 건데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려져 있을 때 x가 3인 곳에서의 접하는 직선, 접선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상 구기지 마세요.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이 말을 계산하는 법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 그래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말이나 x 이퀄 3에서의 접선도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 이것 두 개가 요거랑 이 기호랑 같은 말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같은 말이다. 됐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나중에 쓰임을 배우고 나서 이해하면 되니까 너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계산하지만 하면 됩니다. 닥치고. 자, 봐요. 문제 4번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인데 이런 식이 있는데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x 자리에 뭘 넣어라? 1 넣어랍니다.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구해서 x 값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를 먼저 미분해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f' 이 x 자리에 1을 넣으라는 겁니다. 1을 넣어보면은 자 이거 여러분 x에 1 넣었을 때 얼마 되는지 너무 잘하죠. 그냥 3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3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말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이 미분한 다음에 x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을 넣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상한 거 fx가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있을 때 그냥 미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정리할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한 다음에 x에 어떤 값 넣을 거거든요. 정리하지 말고 바로 넣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5번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어디 써먹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미분을 써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수학자들이나 수학생들은 막 이거 다 미분이랑 관련이 있어 변화율은 뭐랑 관련이 있어 개소리 할 때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험에서 뭘 나오느냐? 미분을 배워서 미분 계수를 구한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식을 구하는 게 수학입니다. 식 자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접선이란 건 뭐냐면은 접선이란 거는 어떤 그림이 있을 때 곡선이 있을 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를 싹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하는데 접하는 뭐야?
직선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뭐랄까, 좀 아는 학생들도 있고,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배웠어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고3 때까지 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그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점의 좌표는 숫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지만 한 점은 어떤 숫자와 x값과 y값 두 개로 표현됩니다. 기울기는 그냥 어떤 숫자예요. m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인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y 하나 쓰고 x 하나 쓰고 등호 붙여놓고 그 다음 만들면 됩니다. x쪽에서는 이 점의 x값을 빼세요. y쪽에서는 이 점의 y값을 빼세요. 그리고 x쪽에 가로치고 기울기 곱해주면 됩니다. C발 뭔데요? 쉽죠? 욕하지는 마시고 샘플로 해보면 엄청 간단합니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무조건 닥치고 y 쓰고 x 쓰고 등호 쓰고 빼기 해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x쪽에서는 뭘 빼? 3. y쪽에서는 뭘 빼? 2. 그 다음에 x쪽에 가로치고 뭘 곱해? 기울기 4. 이렇게만 해놓고 만일 필요하면 그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는 4x 마이너스 10인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정리하고 필요 없으면 정리 안 해도 돼요. 맨날 답 쓸 때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데 정리 필요할 때만 합니다. 실전에서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은 제가 샘플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중학생의 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뭐고 기울기가 얼마이고 대놓고 주지 않는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럼 이 직선은 한 점이 어디를 지나지? 기울기가 얼마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만 하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쉬워지죠. 자, 그래서 샘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샘플 문제가 여기 잘 나와 있죠. 문제 6번. y 이퀄 x의 3승 플러스 1 위의 점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문제의 뜻을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이게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쌤, 나는 3차 함수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요. 됐고, 나도 못 그려. 아무튼 3차 함수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은 3차 함수는 대충 어떻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휘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다룰 때 오해하는 게 모든 문제에서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려야 된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 출판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아무렇게나 그리면 됩니다. 자, 3차 함수를 본래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건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본래는 이렇게 생겼지만 모른단 말이야. 필요 없어. 아무튼 그냥 휘었어요. 아무튼 휘었어요. 일부만 그리면 돼.
그럼 이곳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1,2라는 점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1,2, x값은 1이고 y값은 2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y equal x의 3승 플러스 1. 자,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게 수학입니다.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적어도 어떤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1,3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위의 점이라는 것은 이 점의 x값을 여기에 넣으면 y값을 여기에 넣은 거랑 어떻다? 같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직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쉬면 돼. 그리고 이거는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수학을 풀어놓은 거 보면 학생들이 식만 써놓는데 자기 연습장에는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돼요. 풀이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봐요. 이 직선이잖아. 접선도 직선이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한점과 기울기. 오늘 이거 외워야 돼요. 한점과 기울기, 한점과 기울기. 이 말을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이미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찾으려니까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미분을 언제 쓴다고요? 미분계수를 구할 때. 미분계수가 뭐랑 같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는 겁니다. 아, 그래? 잘 가요. 이 식이 fx가 있는데 이 식이 이놈을 미분한 다음에 x가 1일 때의 값을 미분계수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f'3이랑 같겠네. 그러면 f'3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3x 제곱인데 이때 x가 f'3 지랄하네. 1, 그치? 1. x가 1일 때의 값을 넣었더니 이게 3 나오네.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템포 쉬면 돼요. 쉬면서 기울기가 3이고 한 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조금 전에 배웠죠? y x 쓰고 이쪽에는 얼마 빼? 2 빼고 이쪽에는 1 빼고 이쪽에 우리가 구한 기울기 3 넣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어떤 수학 문제들은 풀이법을 외워야 돼요. 제가 1교시에 했던 거는 닥치고 따라하고 했죠. 미분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어떤 수학 문제들은 풀이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풀이법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게 많다고요. 여기서 활용 영역이 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보고 따라하기가 아닙니다. 보고 따라하기가 아니고 생각해보는 법을 연습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을 y equal x의 3승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 식 위에 점 1,2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한다? 대충 그린다. 정가식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쭉 그려놓고 내가 풀이법을 생각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데 한 점은 이미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울기를 찾자. 기울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 식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식을 미분한 3x 제곱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도함수를 구했죠. x값 y값이 있죠. 실제로는 누굴 써먹어야 된다? x값을 써먹는 겁니다. x값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더라. 이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연습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서 8번 풀어봅시다. 8번에 1번만 풀어봅시다. 접선에서 두 번째 문제는 7번입니다. 7번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는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놈이 뭐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저놈과 저놈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의 특징을 아는 게 아니라 한 놈의 특징은 의미가 없어요.
이놈과 저놈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이 식이 2차식이니까 대충 2차식은 알죠?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y 이퀄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에는 접선인데 접선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접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접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기울기가 얼마래요? 3이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뭐가 필요하다? 한 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점을 구할지 이 점을 구할지 이 점을 구할지 아무거나 구해도 되긴 되지만 이 상황에서 뭘 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점들은 지금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은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도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은 이 점의 뭘 찾으면 돼? x값과 점은 x값과 y값이 있죠? x값과 y값을 찾을 건데 항상 우리는 기준을 x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x값을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이 점의 특징은 미분에서 x값을 넣으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접선의 기울기 얼마가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찾는 게 아니고 여기만 먼저 찾습니다. 이 식을 미분해 봤더니 4x-5라는 도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되고 싶어? 3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x 넘기고 푸니까 x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x가 2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구했는지를 생각해봐. 이 놈을 미분해서 x에 2 넣으면 3 나온다지. 그러면 이 점의 x값이 얼마다는 얘기다? 2라는 얘기다. 그래서 한 템포 쉬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항상 x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거야. 자, 그럼 x값을 구했어요. 그럼 y값도 구해야 되죠? y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죠? x에 2 넣었을 때 y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 x에 2를 넣어봤더니 얼마? 2를 넣으면은 4, 2,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았더니 이제 원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어요? 한 점의 좌표도 알고 기울기도 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y 플러스 3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처음에는 제가 y, x 써놓고 따라락 쓰는 연습했죠?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이 될 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8번, 9번 이제 안푼 문제들 쭉 풀어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법을 알았어요. 미분해가지고 적당한 x값을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인조 같으면은 도함수가 3 되는 x값 찾으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찾는데 어디에 써먹을 건가 또 학생들이 굳이 따지기 시작하죠. 사실은 저는 안 궁금한데, 더 이상 안 궁금한데 그냥 이걸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나 봅니다. 어디에 써요? 그럼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용하다는 걸 끝까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밥 벌어먹고 살 거니까. 그래서 주로 쓰는 곳이 어디냐? 자, fx는 어떤 원함수입니다. 원래 있는 식. 다항식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항식은 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뭘 찾고 싶으냐면은 여기 이렇게 휘는 부분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어떤 곳이에요? 휘는 부분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잘 봐봐.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내려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다 뭐다?
반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올라가다 내려오기 시작하는 곳, 내려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곳. 벌써 눈빛이 희미해지죠. 씨발 왜 그러죠? 나도 몰라. 그냥 이게 중요하대. 책에. 네. 수학자들은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써먹어야하니까. 그래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의 특징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접선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얼마가 되는 거죠? 이 평평한 직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기울기가 0되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어디서 쉬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F'X 이게 뭐다? 도함수지. 이 새끼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잖아.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거기서 휠 거 아니냐. 와 만세 하면서 존나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은 못하겠지만 그 작자들은 이게 즐거웠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씨발 그 쓰레기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네 하고 그냥 풀어서 답 맞추면 그게 점수라고요. 우리는 뭐 공감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거 찾는데 쓰라고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찾는 법. 쉽게 말해서 휘는 곳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 하나 외웁시다. 위쪽으로 가다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요 부분을 극대라고 합니다. 내려다 올라가죠. 이 부분을 극소라고 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이 부분을 극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쪽에 있으면 극대, 대는 위쪽이니까 극소는 아래쪽.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편안한 방법을 아십니다. 많은 책에는 증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 찾아보, 저한테 개론 수업 듣고 나서 책 찾아보면서 이건 뭐예요? 묻지 마세요.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해요. 책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책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찾는 법. 자, 이거부터 먼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편한 게 있습니다. OX 3승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다음 함수죠. X 3승으로 시작하니까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죠. 3차식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이면은 올라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휘는 곳이 몇 번? 2번. 3차식이면 2번입니다. 꼭 2번 휘는 건 아니에요. 2번보다 작게 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최대한 2번 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요. 휘는 곳이 1번, 2번, 3번, 4번 이럴 일은 없습니다. 3차식은. 3차식은 제일 많이 휘면은 2번 휜다. 알아두세요. 5x의 4승 이렇게 되면은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죠. 최고차항이 뭐예요? 양수죠. 양수일 때만 지금 하는 겁니다. 얘는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 3번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됐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나요? 어렵나요? 그럼 무조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x의 3승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3차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올라오면서 시작하고 한 2번쯤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됐죠? 6x의 4승 이러면은 얘는 4차 함수죠? 내려오면서 시작하고 3번쯤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면서 끝난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됐죠? 왜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냥 닥치고 따라하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왜요는 한참 더 경험이 익숙해지고 나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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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렵죠? 기억합시다. 자,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위아래가 바뀝니다. 봐요. 플러스일 때 이렇게 생겼었죠?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2번 이런 건 똑같습니다. 사성은 W처럼 생겼었죠.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은 m처럼 생긴다. 뒤집힌다, 위아래가 뒤집힌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면은 일단 3차, 4차만 확실하게 연습해주면은 점점 확장된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fx 이퀄 2x의 3승 마이너스 9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의 극대값 m 극소값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m과 n을 구하라는 m과 m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봐요. 미리 알고 있던 지식과 섞었어야 돼요. 3차 함수죠. 최고차는 양수죠. 어떻게 생겼겠다? 두 번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먼저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극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극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극대값이라는 거는 이 점의 y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는 거는 이 점의 y값을 의미합니다. 됐죠? y값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그 y값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로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x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식이 x값, 아까 접선 구할 때도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도 뭘 신경 썼어요? x값을 더 신경 썼죠? 이 식이 x값이 얼마일 때 극대가 나오고 x값이 얼마일 때 극소가 나오는지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언제 극대냐 극소냐 이건데 언제라는 것은 결국 다 뭐냐면 수학에서는 x가 얼마일 때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조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식이 있죠? 근데 휘는 데의 특징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0이다지. 오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함수를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접선을 구해봅시다. 그게 뭐냐면은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고, 자, 이걸 책에 보면 어렵게 푸는데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세요. 6으로 묶어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6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식이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거나 2여야 되지. 그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봐요. x값을 표현하는데 x값은 왼쪽으로 갈수록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그러면 이 두 곳의 x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란 말이야. 그럼 이놈이 1이겠어? 이놈이 1이겠어? 왼쪽에 있는 게 당연히 1입니다. 1이고 얘가 2구나.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x가 얼마일 때 극대가 나와요? 1일 때. x가 얼마일 때 극소가 나와요? 2일 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x가 1일 때 극대가 나오고 x가 2일 때 극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극대값이라는 것은 이 식의 x에 1을 넣은 값입니다. f1입니다. 그러니까 1을 여기에 직접 넣어보면 돼. 그럼 계산이 어렵나? 2-9 플러스 12 플러스 2.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x에 1을 넣어야 극대가 나오는가를 판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x에 뭘 넣어야 극소가 나온다? 2를 넣어야 제일 얇네. 그치? 2를 넣었더니 16 빼기 4, 9, 36 플러스 24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m이고 이게 스몰 m이구나. 그래서 극소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간단해요. 키만 확인하세요. 3차식이죠. 극대극소를 찾을 때 3차식이 이렇게 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가 궁금해요? 휘는 곳의 뭐가 궁금하다? x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더라. 어떻게 하면 되더라? 도함수를 만들어요.
걔를 인수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가 0되는 값을 찾았죠? 1하고 2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x에 1을 넣으면 이 식의 극대값을 찾을 수가 있고 x에 2를 넣으면 이 식의 극소값을 찾을 수 있구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는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됐죠?